미국 항공모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에 숨어있는 이 항공모함의 실물 모형이 표적 연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13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항공모함의 손실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강력한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33억 달러의 USS 제럴드 R. 포도는 지금까지 항해한 군함 중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군함입니다. 5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비행 가판과 2050년 이후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함정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기술을 자랑합니다. 4개 편대의 전투기와 60여 대의 지원 및 전술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지만 최대 90대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포드는 수면 위로 9층 이상 솟아있고 무게는 97,000톤에 달합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큰 전함보다 32,000톤이나 더 무겁지만 크다고 해서 느린 것은 아닙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 함정은 한 쌍의 첨단 일비원자로로 구동되며 총 300메가와트의 전력으로 미국의 기존 슈퍼 항모보다 거의 3배에 달하는 출력을 자랑합니다. 해상에서 이 항공모함을 보는 것은 뉴욕시 한 블록이 시속 34마일로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을 낼 수 있는 중국의 신형 대함 미사일은 포드와 해군의 태평양 함대 전체를 쓸모없게 만들 위협이 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업데이트된 냉정한 의회 연구 용역 보고서는 중국과 같이 첨단 모델을 포함한 다수의 무인항공기와 대함 미사일로 무장한 적과의 잠재적 전투 상황에서 해군 수상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극초음속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해군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해군 함대의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렸으며 마하 10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동성이 뛰어난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대함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무기가 미국 함정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에 위치한 무기 시험장 중 한 곳에는 미국 항공모함의 실물 크기의 모형이 있어 표적 연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USS 포드와 이와 유사한 함정에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만 중국의 최신 무기와 장기간의 전투에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평양에서의 우위를 유지하고 함정을 유지하기 위해 해군은 수십 년 동안 손이 닿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인 레이저에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장점은 놀랍습니다. 대형 연료 공급원에 의해 구동되는 포드의 거대한 원자로는 빛의 속도로 레이저를 발사하여 극초음속 무기의 속도를 무력화합니다. 드론대를 막기 위해 빠르게 재장전할 수 있으며 탄약고가 필요하지 않아 함선에 거의 무제한의 화력을 제공합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급속한 해군 확대로 인한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국방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1년 후 국방부는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선언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770척 이상의 해군 해안 경비대 및 기타 군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함대의 2배가 넘는 규모이며 미국 함대가 대서양과 태평양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거의 전적으로 태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상기지, 군함,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첨단 대함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전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장거리 미사일인 F-21D와 F-26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마하 10의 속도에 도달하고 15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공격할 수 있다고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인 DFGF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유일한 위협은 아닙니다. 항공모함 지휘관들은 대함, 순항 미사일 배터리에 대한 취약성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대량으로 발사하면 함정의 방어 체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거리 자살 드론의 무리는 항모 전단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군의 위협은 분명합니다. 해군의 가장 큰 항공모함과 중무장한 구축함은 공중 침략자 무리를 방어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USS 제럴드 R. 포드호는 10척 이상의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때로는 잠수함 1에서 2척으로 구성된 항모 타격 그룹이라고 불리는 함대를 이끌고 항해합니다. 이 중 최소 2척은 대공 방어에 특화된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입니다. 이 함정들은 200마일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탐지하는 강력한 탑재 레이더를 사용하여 적의 공격에 대한 1차 방어막을 제공합니다. 이 함정들은 지대공 미사일과 분당 4,500발을 발사하는 레이더 유도 20mm 유견장 게틀링 함포를 운용하는 해군의 근접 무기 체계인 팔랑크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F-16과 같은 미국 전투기가 발사하는 거대한 대포와 거의 동일합니다. 항모 타격 그룹은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수십 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지만 발사할 요격탄이 떨어지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전투 후에 보충해야 합니다. 일부 탄약은 해상에서 보충할 수 있지만 미사일은 항구에서 재급류해야 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탄약 기피 문제라고 부르며 적들이 때 지어 공격할 때 이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집 드론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고도로 동요된 원자가 방출하는 광자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블래스터와 달리 레이저 빔은 목표물에 닿으면 폭발하지 않고 강렬한 열을 전달합니다. 저출력에서는 레이저가 드론의 광학 센서를 혼동하여 출력을 높이고 레이저가 드론의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레이저는 포도와 같은 원자로에 의해 에너지를 탄약으로 바꾸어 잠재적으로 수만 번 발사할 수 있는 탄약입니다. 또한 레이저 빔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무기를 기존 미사일보다 더 잘 추적하고 조준할 수 있습니다. 사격수들은 지금처럼 표적을 유도하고 위치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 국방부는 저렴한 비용도 마음에 들어합니다. 의회 조사국은 고출력 레이저 발사 비용이 1.10달러로 방어용 미사일 비용인 100만 달러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2014년에 해군은 해상 시험을 위해 함정에 레이저를 처음으로 설치했습니다. 상륙 수송함 USS 폰스함의 갑판 앞쪽에 장착된 33kW급 레이저 무기 시스템인 LAWS에는 흰색으로 칠해진 짧은 원형 발사 튜브가 있습니다. 센서용 작은 튜브 2개가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의 망원경처럼 보였지만 이 초기의 저출력 버전도 인상적인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2019년에 더 강력한 두 번째 레이저가 테스트를 시작했고 2022년 8월 해군은 구축함인 알레이 버크급 프레블에 최초의 영구 레이저를 설치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이 무기는 60kW 출력으로 함정의 첨단 이지스 레이더 및 무기 제어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이 무기를 헬리오스 또는 고에너지 레이저라고 부르며 광학 눈부심 장치와 감시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후 버전은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 무기가 궁극적으로 150kW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그 수준에서도 드론과 소형 함정에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포드를 향해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무기를 막으려면 해군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해군은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 최소 300kW 레이저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미사일의 크기와 속도뿐만 아니라 노즈코는 화씨 1000도를 넘는 초음속 비행의 강렬한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열분의 흑연 또는 파이로세름 세라믹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레이저는 이러한 내열성 소재를 빠르게 태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로 발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레이저에 대한 대기 난기류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출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속 1마일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빠르게 식별하여 미사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올해 말 300kW급 무기를 시험할 계획이며 이 실험용 무기를 고에너지 레이저 카운터 ASCM 프로그램용 헬캡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해군 작전사령관 마이클 길단 제독 뒤의 벽면 사진을 보면 헬캡 테스트 베드는 이미 일부 구축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해군의 기존 ANSC Q사 광학 눈부심 차단기 또는 ODIN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이 플랫폼은 다가오는 대함 순항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해군의 첫 번째 레이저 무기가 될 것입니다. 헬켓조차도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화씨 17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헬캡의 3배가 넘는 1메가와트급 레이저가 있어야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와트급 레이저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해군은 이러한 레이저 개발을 위해 노스롭 그루먼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7월에 여러 개의 레이저 빔을 하나의 강력한 레이저로 결합하는 고에너지 레이저의 예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노스롭은 처음에는 최대 300kW의 출력을 가진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예정이지만 이 기술을 통해 1메가와트까지 출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모함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빨리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기가 빠르게 등장하면서 포드함과 같은 군함은 지난 80년 동안보다 더 취약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의 운명은 조준이 잘된 극초음속 포탄 한 발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대한 미사일이 아무리 빠르고 강력해지더라도 미래형 레이저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미사일을 하늘에서 태워버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레이저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